예, 오늘 발표할 논문 제목은요. Sharpness Aware Minimization for Efficiently Improving Generalization이라는 제목입니다. 논문 순서랑은 아주 조금 다르고요. 뭐 크게는 이제 introduction에서 sharpness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 같은 걸 할 때 이 로스 랜드스케이프의 sharpness 혹은 flatness가 뭔지를 좀 introduction에서 설명을 드리고 왜 그게 필요한지도 말씀 좀 드리고요. 그리고 사실 sharpness, 로스 랜드스케이프의 sharpness 관련 연구들이 옛날부터 그러니까 95년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. 그런 거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 연구에서 프로포즈하는 sharpness aware minimization이라는 SAM이라고 하는 이 테크닉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논문에서 진행한 empirical한 evaluation 같은 거 특히 컴퓨터 비전 데스크에서 많이 어, 실험을 했는데요. 그런 내용하고 그리고 논문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이 M sharpness라고 하는 컨셉 그리고 실제로 이 SAM 테크닉을 썼을 때 로스 랜드스케이프의 sharpness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제 웨이트가 컨버지가 되는지를 이제 뭐 해시안 스펙트라 같은 걸로 확인을 합니다.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2021년도 아이클리어에 발표가 된 논문이고요. 뭐 사실 키워드 구글 리서치에서 리서치 계시는 분들이 발표한 논문입니다. 키워드는 사실 이 논문을 관통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키워드는 이제 모델 특히 딥뉴럴 네트워크의 generalization ability 일반화 성능을 키워드로 가집니다. 특히 이제 loss landscape 그러니까 이 모델 파라미터에 대한 가 변했을 때 로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로스 랜드스케이프의 샤프니스에 좀 집중을 하고요.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임피리컬하게 이베리에이션 해봤을 때 이 테크닉을 쓰면은 이 논문에서 프로포즈한 테크닉을 쓰면은 굉장히 많은 컴퓨터 비전 태스크 특히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많이 사용되는 굉장히 많은 벤치마크 데이터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내고 실제로 뭐 CIFAR 10이나 100 그리고 이미지넷 같은 데이터셋에서는 이 논문 발표될 당시에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퍼포먼스를 냈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좀 단순하긴 한데요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네트워크 트레이닝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뭐 스퀘일러스나 뭐 혹은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로스만을 줄이는 게 아니고 그것만 오티마이즈 하지 않고 이 로스 랜드스케이프의 샤프니스 그리고 플랫니스 자체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자라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. 예,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최신의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의 오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델들이 사실 파라미터 측면에서는 굉장히 오버 파라미터제이션이 일어났다. 뭐 휴먼 레벨 퍼포먼스 특히 이제 컴퓨터 비전이나 뭐 자연어 처리 같은 데서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지만 반면에 어떤 해결돼야 될 문제점으로는 이 굉장히 많은 수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어떤 모델의 표현력에 비해서 오버 파라미터제이션의 문제점 중 하나가 이제 오버피팅에 좀 취약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메모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그냥 통째로 외워서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어, 자연어 처리 같은 데서 뭐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할 때 트레이닝 데이터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이제 아웃풋을 한다거나 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. 실제로 이 파라미터 수 같은 걸 보시면요, 요게 이제 며칠 전에 제가 페이퍼스 코드 닷컴에서 가져온 캡처를 해온 건데 거의 2,400 밀리언이니까 2 빌리언 이상의 파라미터 수를 모델들이 가집니다. 그러니까 20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 수를 컴퓨터 비전 데스크에서 가지는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오버 파라미터제이션이 일어났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이제 특정한 태스크들 혹은 특정한 벤치마크 데이터에 대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만 이게 실제로
우리가 원하는 거는 트레이닝 셋이 아니고 이 트레이닝 셋이 이 뽑혀 나온 population 데이터셋이 population 디스트리뷰션이 있잖아요. 데이터 제너레이션 디스트리뷰션이. 그거에 이제 제너럴리제이션을 잘 할 수 있냐.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원하는 좋은 모델의 정의니까 이것들이 실제로 일반화가 가능한지를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.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그 문제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어떤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제안을 하고 그걸 그냥 트레이닝을 할 때는 대부분 뭐 어그멘테이션 같은 거 쓰지만 결국 그 스퀘어드 로스나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핵심적인 기본적인 로스 펑션들을 활용을 해서 이 모델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합니다. 근데 이럴 때 문제는 특히 딥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그 로스 랜드스케이프이 굉장히 그 컴플렉스하고 특히 이제 로스가 굉장히 non 컨벡스한 특성을 가집니다.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제 굉장히 많은 다수의 서로 다른 로컬 미니마가 존재하고 로컬 미니마 마다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어빌리티가 서로 달라지는 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.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그 BGG하고 BGG의 이제 로스 랜드스케이프를 그냥 다른 연구에서 그려놓은 건데요.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복잡하고 뭐 요거는 이제 프로젝션을 해서 보여준 거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논 컨벡스하게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논 컨벡스하다는 게 결국 그 로컬 미니마를 찾아도 그게 이제 글로벌 미니마가 아닐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.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. 현재 이제 뭐 어떤 솔루션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제 좀 세련된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, 옵티마이제이션을 잘 초이스를 하는 거가 있겠고요. 예를 들어 뭐 결국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론들을 잘 선택한 적합한 어떤 옵티마이저를 선택하는 거가 이제 하나의 솔루션으로 쓰고 있습니다. 근데 하나의 문제는 이런 실제로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잘 고르는 게 제너럴리제이션으로 이어지냐, 요거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트레이닝 프로세스를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하는 모디피케이션을 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드롭아웃이나 백시놈 같은 거 혹은 스토캐스틱 데스나 뭐 다양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테크닉들을 써서 트레이닝 프로세스를 조금 바꾸면서 이 제너럴리제이션 퍼포먼스를 좀 올리려는 시도가 두 번째 솔루션의 어떤 기조로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이 로스 랜드스케이프를 지오메트리에 집중을 해가지고 모델 제너럴리제이션 퍼포먼스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논문에서 결국 주장하는 이 로스 랜드스케이프이 좀 플랫한 리전에 가면은 제너럴리제이션이 향상된다라는 게 도대체 뭐 어떤 말이냐. 뭐 사실은 최근에 굉장히 많은 그 연구들의 파인딩 같은 걸 보면요. 특히 이제 임피리컬하고 동시에 어떤 이론적인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결국 핵심은 이 flatness of minima가 제너레이션에 영향을 준다. 그러니까 로스 랜드스케이프가 더 플랫할수록 더 제너레이션 파워가 강해진다. 뭐 이런 게 결국 핵심 내용입니다.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그림처럼요. 우리가 그 학습을 할 때는 이 트레이닝 펑션에 대해서 트레이닝 셋에 대한 로스를 미니마이제이션을 하잖아요. 그랬을 때 이제 예를 들어 뭐 두 개의 로컬 미니마, 하나는 뭐 플랫한 거, 하나는 샤프한 게 있을 때 우리가 사실 이 트레이닝 셋이 population 셋에서 draw 된 건 맞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 제너럴리제이션 어빌리티 같은 걸 볼 때 이 테스트 펑션 같은 건 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. 예를 들어 옆으로 좀 시프트가 된다고 했을 때 이 플랫 미니멈에 있는 그 컨버지 된 모델 파라미터들을 썼을 때 제너럴리제이션 어빌리티가 좀 더 좋다. 샤프 미니멈에 있는 거는 많이 바뀔 수가 있다. 그 정도로 이 그림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논문에서의 그 메인 프로포설은 결국 좀 이피션트하고 그러니까 어떤 뭐 새로운 굉장히 복잡한 어떤 연산이 요구하는 그런 테크닉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피션트하고 또 스케일러블하고 굉장히 큰 모델 혹은 큰 데이터에 대해서 잘 작동할 수 있고 그 실제로 이 효과적인 그 어프로치를 제안하는 건데요. 이게 결국 그 로스 랜드스케이프의 지오메트리
대한 어떤 규제 같은 거를 고려를 하면서 이 모델 제너레이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연구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줄여서 SAM이라고 이 테크닉을 부르게 되고요. 이 SAM의 핵심은 기존의 어떤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로스하고 동시에 로스 샤프니스를 미니마이제이션을 같이 이 모델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에서 같이 하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좀 더 그 평평한 리전, 플랫한 리전에 있는 파라미터들의 그 로컬 미니마들을 찾을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그 플랫한 리전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어떤 모델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그 우리가 찾은 파라미터 근방에 있는 그 근처에 네이버후드에 있는 파라미터의 파라미터 조합들도 동일하게 비슷한 정도의 낮은 그 로스 밸류를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 오른쪽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요. 그냥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게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닝한 그 레즈넷의 로스 랜드스케이프인데요. 이렇게 굉장히 뾰족한 형태의 그 랜드스케이프를 볼 수가 있다면은 여기서 제안하는 샘을 활용해가지고 트레이닝을 한 그 똑같은 아키텍처 로스 랜드스케이프인데 조금 더 플랫한 리전에 이제 모델을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.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할 때는 그리고 검증을 할 때는 이제 그 모델의 제너레이셔너빌리티가 향상됐는지를 보여주고요. 두 가지 동시에 보여주는데 이제 스크래치부터 아예 그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쓰는 게 아니고 아예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부터 시작해서 컨버전스 하는 것까지 그리고 요럴 때 이제 제너레이션이 올라가냐 그리고 프리트레인된 모델에 대해서 파인 튜닝하는 실험까지 이제 진행을 합니다. 그리고 추가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샘이라는 테크닉의 좋은 점이 결국 이 레이블 노이즈에도 로버스트하다는 어떤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는 걸 또 보여주고요.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M 샤프니스라는 새로운 어떤 샤프니스의 개념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.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이 샘을 사용을 했을 때 각각의 그 벤치마크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이 얼마나 에러가 얼마나 리덕션 됐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. 굉장히 많은 벤치마크 데이터에 대해서 그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에 대해서 성능 개선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. 짧게 그 릴레이트 워크를 보면요. 그 플랫 미니마를 찾는 것, 특히 이제 모델 제너레이션 어빌리티 확보를 위해서 플랫 미니마 찾는 거는 굉장히 오래된 어떤 연구의 흐름이 있습니다. 그 95년부터 LSTM을 만든 그 호크라이터나 슈밀토버 그 두 분이 95년, 97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플랫 미니마 서치라는 관련된 연구들을 계속 하셨던 것들이고요. 결국 이제 요지는 더 좋은 제너레이션 성능 확보를 위해서 이 로스의 샤프니스를 좀 패널라이즈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요것들은 이제 초기에는 그 미니멈 디스크립션 렌스라고 하는 어, 이론에 이제 기반을 해서 이루어졌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 이후에 나온 어떤 최근의 연구들도 계속 보시면은 이 로스의 샤프니스를 패널라이즈 하는 게 실제로 이제 일반화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굉장히 많은 임피리컬한 그 결과들이 있습니다. 같은 어떤 그 흐름에서 그 로스 랜드스케이프 어떤 플랜리스 관련해가지고 다른 방법들은 이제 엔트로피 SGD 같은 그러니까 그 로컬 엔트로피라는 어떤 매저를 사용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레귤라이제이션 하면서 모델을 같은 흐름에서 더 플랫한 비전으로 좀 보내는 그런 거 있고요. 아니면 이제 그 스토캐스틱 웨이트 에버리징 같은 방법이 있는데 요건 그냥 그 어떤 SGD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그 다양한 여러 그 이터레이션 스텝에서의 웨이트를 그냥 에버리지를 해가지고 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좀 플랫한 리전으로 이제 보낼 수 있다.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제너레이션 어빌리티도 향상된다. 그런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. 근데 기존의 어떤 그 샤프니스 관련된 연구들의 일부 연구들의 단점 중 하나는 일단 샤프니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측정하는 게 계산하는 것이 이제 복잡하다. 그 컴퓨테이션이 좀 있다. 예를 들어서 해시안 같은 걸로 이 샤프니스나 플랫니스를 이제 매저를 하려면은
우리가 굉장히 큰 그 라지 스케일 모델의 해시안을 직접 계산할 수 하기에는 컴퓨테이션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. 뭐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이제 sharpness aware minimization 테크닉의 핵심인데요. 먼저 그 간단한 노테이션들은 요렇게 좀 정리가 되고,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트레이닝 셋, 그 set S라고 하는 안에 X와 Y 이제 페어된 데이터가 그 로어케이스 n 개만큼 있고, 요 n 개만큼 로어케이스 n 개만큼 있는 트레이닝 셋의 트레이닝 데이터는 이 population distribution D로부터 IID하게 샘플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옵티마이즈 하려고 하는 그 프레딕션 모델은 이 W 파라미터 벡터로 이제 그 파라미터즈 된다고 가정을 하고요. 그리고 우리가 로스 펑션도 이제 상정하는데 요거는 이제 로어케이스 L로 해가지고 데이터 샘플마다 어떤 스케일러 값이 나오는 그 per 데이터 로스 펑션을 가정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정의하는 게 트레이닝 셋에 대한 로스, 그 S라고 부르는 이 웨이트에 대해서 달라지는 트레이닝 셋 로스가 있고, 그 population 로스는 사실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어떤 제너레이션 캐파시티를 정량적으로 보여준다고 보면 되는데, 뭐 이걸 실제로 계산할 수는 없겠죠.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머신러닝 우리가 학습하려고 하는 머신러닝 모델의 골은 이 population 로스를 가장 최소화하는 파라미터 셋 W를 찾는 겁니다. 이게 결국 제너럴리제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LD, 그러니까 population loss를 미니마이즈를 실제로는 하고 싶은데 우리가 아는 건 트레이닝 셋이니까 이 LS를 활용을 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는데요. 뭐 요거를 이제 미니마이제이션 그 트레이닝 셋 로스를 미니마이즈를 하는데 뭐 보통은 이제 레귤제이션 같은 거 그리고 다양한 그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을 써서 미니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합니다. 근데 이럴 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LS 그 트레이닝 셋 로스가 딥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굉장히 non 컴플렉스하고 컴플렉스하니까요. 컴플렉스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. 특히 이제 그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수의 로컬 미니마가 존재를 하고 각각의 로컬 미니마가 가지는 그 제너레이션 퍼포먼스가 다 다르니까 꼭 이 트레이닝 셋 로스의 값이 동일하다고 해서 이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population 로스도 비슷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로스 랜드스케이프의 샤프니스하고 제너레이션의 어떤 관계를 고려를 해보면은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스 랜드스케이프이 좀 플랫하고 샤프니스가 낮으면은 제너레이션 퍼포먼스가 향상된다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학습을 할 때 기존에 그냥 LS를 뭐 어떤 그 많이 쓰는 로스 펑션만 쓰는 게 아니고 이 샤프니스도 같이 미니마이즈 그리고 같이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이 그 파라미터의 근방에 있는 어떤 파라미터들의 조합들도 비슷한 낮은 로스 밸류를 가지고 결국 그게 이제 그 로우 커버처를 가지는 그 파라미터 조합을 찾겠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지만 결국 그 PAC 베이지안 제너레이션 바운드에 그 기반을 해가지고 제너레이션 바운드를 이제 상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. 그거가 이제 결국 로스 샤프니스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우리가 그 population 로스에 대한 어퍼 바운드를 PAC 베이션에 기반해 가지고 제너레이션 바운드를 줄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요거에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row라고 하는 그 네이버후드의 사이즈를 먼저 정하게 됩니다. 그거는 뭐 0보다 크고 그리고 이렇게 정하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population distribution D로부터 샘플된 트레이닝 셋 S에 대해서 이런 어퍼 바운드를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population loss는 이제 어퍼 바운드인데 뭘로 어퍼 바운드이냐면 이
투놈 이 어 그거 뭐 이게 투가 아니어도 그냥 피놈볼인데 레디우스가 로인 요 입실론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된 건데 결국 뭐가 맥시마이즈 되냐면은 요 트레이닝 셋 로스인데 W 플러스 아까 이제 우리가 맥시마이즈 하는 그 아규먼트인 입실론이 더해진 요 트레이닝 로스하고 그리고 이 W 벡터 그 모델 파라미터 벡터의 투놈의 제곱에 대해서 리니어한 어떤 펑션 strictly increasing한 펑션 안에 있는 요 텀으로 이제 어퍼 바운드가 됩니다. 그 population loss가.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우리 어떤 직관이랑 맞게 좀 해석을 해보면은요. 왼쪽 그 left hand 사이드는 놔두고 오른쪽에다가 이제 여기는 LS에다가 우리 모델 파라미터 벡터 W에다가 입실론을 퍼터베이션이라고 같이 볼 수 있는 입실론을 더했는데 여기다 그냥 왼쪽과 오른쪽에 그냥 각각 그냥 W에 대한 트레이닝 로스를 빼주고 더하게 되면 요거 상쇄되니까요. 요렇게 다시 어퍼 바운드를 풀어볼 수가 있고요. 요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요 괄호 안에 그 네모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우리의 set S 그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계산되는 트레이닝 로스가 이 W라는 그 모델 파라미터의 집합, 모델 파라미터의 컨비네이션의 근처에서 얼마나 빨리 이렇게 막 증가를 하느냐, 얼마나 많이 변동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그 메저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결국 그 로스의 샤프니스라고 봐도 되고요.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우리 모델 파라미터 W에 대한 트레이닝 셋 로스하고 그리고 그 어떤 strictly increasing한 펑션 W의 놈에 대한 strictly increasing한 펑션인데 요거는 사실 그 데리베이션은 좀 복잡하게 나오긴 하는데 이 실제로 이 구현을 이 셈을 만들 때는 그냥 L2 regulation으로 이제 대체를 합니다. 그래서 이 H 텀을 그냥 웨이트 K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던 얼마나 이 우리의 모델 파라미터의 근방에서 로스 값들이 빨리빨리 움직이냐, 그러니까 샤프니스가 심하냐라는 거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그 모델 파라미터에 대한 로스 그리고 그냥 웨이트 K 텀 요것들이 이제 그 population 로스를 어퍼 바운드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 그래서 이제 샤프니스 오해한 미니마이제이션을 요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LS 셈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요 왼쪽에 있는 그 마우스 포인터에 보이는 요 피논볼 레디우스가 로인 피논볼에 대한 입실론 가지고 최대화할 수 있는 이 W 플러스 입실론의 트레이닝 셋 로스를 최대화한 값이 이제 셈 로스라고 정의를 하고 요 셈 로스에다 그냥 웨이트 K 텀을 더해서 요거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면은 우리가 샤프니스 어웨어한 미니마이제이션을 풀 수 있다 라는 겁니다. 여기서 이제 피넘볼의 레디우스 로는 하이퍼 파라미터고요. 0보다 큰 값을 가지면 되고 그리고 놈을 정의하는 그 P는 뭐 1이나 뭐 원놈이나 뭐 인피니티 놈이나 뭐 다 쓸 수 있는데 이 투의 엠피리컬하게 실험을 했을 때는 투놈이 제일 가장 잘 워킹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셈 오브젝티브가 좀 단순한데 우리가 더 엡실론을 찾는데 요 W 모델 파라미터에다가 엡실론을 더했을 때 트레이닝 로스가 가장 크게 되는 그 값이 이제 셈 로스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다 그냥 웨이트 K 더한 거를 이제 최소화하면은 샤프니스 어웨어한 옵티마이제이션을 풀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. 요 그림이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로스 랜드스케이프의 샤프니스에 대한 차이고요. 그래서 결국 요런 어떤 셈 오브젝티브, 그러니까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때 오브젝티브 펑션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결국 요거를 결국 미니마이즈를 해야 모델 트레이닝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요거 미니마이제이션을 할 때 이 셈 로스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
요게 그 미니맥스 프로블럼처럼 그 안에 이너 프로블럼이 있습니다. 그 맥스를 먼저 구하고 뭐 민을 구해야 되는 요런 그 과정이 필요하니까요. 그리고 실제로 요거는 그 샘 로스를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는 거는 우리가 그 그레디언트 센트로 풀려면은 이 샘 로스에 대한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요게 이제 맥스 오퍼레이터 요샘 로스에 대한 그 그레디언트 계산할 때 요런 식으로 이제 그 맥스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먼저 여기서는 어프록시메이션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샘 로스에 대한 그 어프록시메이션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선 단순하게 그 리니어한 어프록시메이션 그 퍼스트 오더 테일 익스펜션을 진행을 하고요. 그래서 여기 맥스 ls w 플러스 입실론을 요거에 대해서 이제 퍼스트 오더 테일 익스펜션을 하면은 요렇게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풀리고요.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결국 우리가 그 맥스의 아규먼트가 입실론이니까 요 첫 번째 텀은 그 맥스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. 그래 가지고 입실론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. 그래서 요렇게 그 사실 뭐 알그맥스 생각해 알그맥스긴 한데 우리가 요거를 최대화하는 입실론을 찾을 때는 요 첫 번째 텀은 필요가 없으니까 요거를 제거를 하고 그냥 알그맥스 요 두 번째 텀만 남기고 요거를 최대화하는 입실론을 찾으면은 되는 문제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. 그래서 다시 오브젝티브를 우리가 상기를 해보면요. 요거 샘 로스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건데 샘 로스하고 웨이트 K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면 되는데 샘 로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위에서 봤던 것처럼 사실 알그맥스로 되긴 해야 되는데 요거 그 샘 로스가 요런 식으로 이제 그 위에서 보셨듯이 결국 여기서 알그맥스 요샘 로스를 최대화시키는 그 입실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입실론 햇이라고 추후에 보일 텐데요. 요거를 최대화시키는 입실론 햇을 찾는 거는 결국 요거를 최대화시키는 입실론을 찾는 거랑 똑같고 요거는 이제 사실 정의대로 듀얼 놈이 됩니다. 요거 사실 뭐 수프리멈처럼 되면은 요게 듀얼 놈이 되고 요거는 피놈 으로 우리가 입실론을 이제 그 컨스트레인트를 줬으니까 그 P 듀얼 놈이 되고요. 근데 그 헬더 이니퀄리티에 따르면은 요 P의 듀얼 놈은 Q 놈과 동일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요 Q 요 값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이 샘로스를 맥시마이즈하는 입실론을 찾는데 그거를 이제 클로스 폼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셨던 것처럼 입실론 햇을 이제 요 샘로스를 맥시마이즈하는 입실론으로 우리가 찾고 싶은 건데요. 왜냐하면 미니맥스 안에 있는 그 이너 프로블럼의 솔루션을 그랬을 때 이 입실론 햇은 결국 요 텀을 최대화하는 거라고 그 아까 테일러 익스펜션의 결과로 그 우리가 얻었고요.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요거 그 row하고 이 w에 대한 그 트레이닝 로스의 그레디언트를 w에 대해서 이벨리에이트한 요 값의 q놈과 동일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로스 폼으로 풀게 되면은요.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입실론 햇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 샘 로스를 맥시마이즈한 그 안에서 그 미니맥스 프로블럼 안에서 맥시마이즈하는 입실론 햇을 우리가 클로스 폼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. 요거는 그 다시 그냥 리콜하는 의미에서 적어 놨었는데요. 결국 그 샘 로스하고 웨이트 K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면 되는데 우리가 요 그 샘 로스를 맥시마이즈하는 이 입실론 햇이라는 거를 아까 클로스 폼으로 찾았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여기다 넣어준 다음에 그냥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 풀면 되는데요. 결국 그레디언트 센터를 하려면 그레디언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 그레디언트를 쭉 풀어보면요. 요샘 로스가 이런 식으로 그 정의대로 써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요거를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을 입실론 햇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입실론 햇을 이제 샘 로스 시간에다가 입실론 대신에 넣으면 그냥 맥스니까 요런 식으로 되고요. 요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요 안에 있는 거 먼저 미분하고 밖에 있는 거 미분하고 요렇게 풀면은
요런 식으로 수식이 나오고요. 요게 이제 다시 뭐 더 1 하고 이 입실론 햇을 그 W로 미분하는 걸로 이제 나눠지고, 그래서 식을 쭉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보면은 요런 식으로 이 최종적인 웨이트 K 빼고 셈 로스에 대한 그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요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요거는 그 뭐 자동 미분 같은 거 쉽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.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셈 로스를 맥시마이즈 하는 그 입실론, 그러니까 레디우스 로를 가지는 피놈, 어, 그 피놈이 레디우스 로보다 작은 고 엡실론인데, 셈 로스를 맥시마이즈 하는 고 입실론 햇이라는 거를 우리가 찾았는데, 그거를 다시 보면은 요게 사실 애초에 그 그레디언트에 디펜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그레디언트 디펜드 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위에서 이제 쭉 풀었던 이 셈로스 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때 이미 입실론 햇 자체가 이 그레디언트 디펜드를 하니까 요걸 다시 미분하게 되니까 이 임플리시트하게 햇시안에 그 디펜드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요거 요 그 셈로스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때 이 세컨드 오더 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. 실제로 계산을 할 때. 근데 뭐 다행히도 헬시안 자체를 계산하는 거가 아니고 헬시안 벡터 프로덕트를 계산하면 되는데, 뭐 실제 연구에서는 그 좀 빠른 그 연산을 위해서 요건 이제 무시하고 첫 번째 그 퍼스트 오더 텀만 을 가지고 이 셈 로스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어프록시메이션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 요거를 다시 정리해 보면요. 세컨드 오더 텀은 사용을 하지 않고 퍼스트 오더 텀을 가지고 셈 로스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어프록시메이션을 했는데, 그게 결국 이 셈 로스 된 그레디언트가 요 그 트레이딩 로스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요 W 플러스 입실론 햇, 우리가 찾았던 이 셈 로스 맥시마이즈하는 고 어 고 입실론 햇을 W에다 더한 거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한 값을 가지고 셈 로스에 대한 그 그레디언트를 어프록시메이션을 합니다. 그리고 요거를 이제 셈 로스는 뭐 일반적인 그 옵티마이제이션, 그 그레디언트 베이스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으로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수도 코드인데요. 먼저 우리가 트레이닝 셋이 있고 정의된 로스 펑션이 있고 뭐 배치 사이즈가 있고 했을 때 셈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할 때는 사실 뭐 배치를 샘플링을 한 다음에 배치 트레이닝 로스를 일단 뭐 배치 트레이닝 로스의 그레디언트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입실론 햇이란 거를 크로스 폼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으니까 요걸 계산을 하고요.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 어프록시메이션을 셈 오브젝티브에 대한 그레디언트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데, 요걸 이제 W에다가 우리가 계산한 입실론 햇을 더한 거에 대해서 요 배치 트레이닝 로스의 그레디언트를 이밸류에이트 한 거를 가지고 그레디언트로 활용을 해가지고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. 이런 식으로 사실 진행이 되고,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그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, 우리가 먼저 뭐 애드버서리얼하게 볼 수 있습니다. 입실론 햇을 가지고 웨이트를 움직인다는 것이요. 그래서 먼저 입실론 햇을 이렇게 더한 다음에 거기에 그 지점, 그 애드버서리하게 이동한 지점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, 그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이 WT를 업데이트하는 게 셈의 업데이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임페리컬하게 이제 그 성능들을 좀 보여주는데요. 좀 다양하게 다양한 벤치마크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실험도 하고,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실험도 하고, 노이즈 레이블 한 러닝 상황에서도 실험을 합니다. 먼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처음부터 학습시켜서 평가하는 건데요. 뭐 요런 모델, 그리고 뭐 쉐이크이나 쉐이크드랍 같은 레귤레이션을 쓴 비전 모델 2개를 써서 실험을 했고, 사실 요 모델 2개하고 요 모델 2개는 굉장히 다양한 레귤레이션 테크닉을 써가지고 이미
굉장히 많이 그 파인 튠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요거에서 성능을 더 임프루브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근데 요 샘을 쓰니까 굉장히 하이리 파인 튠된 모델들의 그 성능도 임프루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. 그리고 샘의 세팅으로는 그 입실론 그리고 우리 퍼터베이션 같은 그 입실론에 이 바운드돼 있는 입실론의 그 피놈 대한 그 레디우스, 로우를 다양하게 그걸 이제 네이버후드 사이즈라고 부르는데 요 그 로우 값을 다양하게 좀 주면서 그리드 서치를 해가지고 찾았다고 해서 적합한 값을 찾았고요. 그 샘을 아까 그 다시 보시면은 결국 그 요 샘 오브젝티브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어프록시메이션 요런 식으로 하잖아요. 근데 요게 이제 일반적인 그 W에서의 트레이닝 샘 로스에 대한 그레디언트 계산이 또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요 이전에 그 입실론 햇을 찾는데 입실론 햇의 클로스 폼을 찾을 때도 요게 이제 이미 그 그레디언트에 디펜드를 하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하면 그레디언트 이미 계산이 돼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그레디언트가 사실은 그 두 번 계산이 되고 백프로퍼게이션이 두 번 발생을 합니다. 샘 트레이닝을 할 때. 그래서 그 샘을 활용하지 않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뭐 동일한 수의 이폭, 트레이닝 이폭 혹은 뭐 2배의 이폭까지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성능을 실제로 보시면은요, 그 다양한 뭐 SGD로 트레이닝을 한 다른 모델 세팅들과 비교를 했을 때 모든 환경에서 그 시파 10과 100의 데이터를 썼을 때 모든 모델 세팅에 대해서 성능 개선이 있었던 걸 보여줬습니다. 사실 그 성능 개선을 달성을 할 때 뭐 새로운 아키텍처를 프로포즈 한다거나 뭐 복잡한 레귤레이션 테크닉을 쓴다거나 하는 어떤 기존의 연구 흐름에 비해서 샘은 좀 여러 모델에 이렇게 스케일러블하게 어느 모델에서든 활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효율적인 방식으로 모델의 제너럴리제이션 임프루먼트를 이뤄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실파의 그 추가로 그 SVH하고 패션 애널리스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성능 개선을 보여줬고요. 그리고 그 좀 라지 스케일한 이미지넷 데이터에 대해서는 뭐 레스넷을 썼고 그리고 샘은 여기서는 이제 0.05를 이제 로우 값으로 썼습니다. 또 이미지넷에 대해서도 그 뭐 탑1 혹은 그 탑5 액큐러시에 대해서 샘을 쓰지 않았을 때보다 샘을 썼을 때의 그 제너레이션 컨버스 임프루먼트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파인딩은 트레이닝 이폭이 많아지더라도 일반적인 모델들은 좀 오버피팅이 되는 거에 비해서 샘은 그 오버피팅이 훨씬 덜 되면서 트레이닝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스트레치부터 트레이닝하는 게 아니고 파인 튜닝인데요. 그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벨리에이션을 했고 그 이미지넷에서 프리트레인된 이피션넷하고 그 이미지넷하고 이제 언레이블된 그 JFT 데이터에 대해서 프리트레인된 이피션넷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파인 튜닝해서 퍼포먼스를 이벨리에이션을 했습니다. 여기서도 이제 그 대부분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 개선을 보여줬고요. 특히 이제 뭐 시파 10, 100 그리고 이미지넷에 대해서는 요 당시에 그 소타 성능을 기록을 했습니다. 그리고 어떤 부가적인 효과를 관찰된 부가적인 효과 중 하나가 이 레이블 노이즈에도 로버스트하다는 건데요. 그러니까 샘의 어떤 트레이닝 그 프로시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미니맥스 안에서 이 맥스 안에서 엡실론 햇을 우리가 찾을 때 이 트레이닝 로스를 가장 그 최대화하는 이 입실론을 어떻게 보면 펄터베이션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 최대화하는 걸 이제 샘 로스를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흐름을 생각을 해볼 때 그리고 이 모델 파라미터들이 어쩌면 그 퍼터베이션에 대해서도 좀 로버스트하지 않을까. 그 레이블 노이즈에 대해서도 그 레이블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 러닝하면은 모델 파라미터의 퍼터베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.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그 시파 10을 가지고 그 노이즈 레이블 세팅에서 그뭐 레이블을 이제 랜덤하게 플리핑하면서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럴 때도 이제 그 다른 방법론들보다
이 레이블 노이즈에 훨씬 더 로버스트하다는 걸 보였고요. 특히 이제 뭐 멘토 믹스나 믹스업 같은 방법론이랑 거의 비슷한 거나 좋은 수준의 그 성능을 보여줬습니다. 어, 그리고 이제 그 입실론 헬 우리가 클로스 폼으로 계산했던 그 입실론 햇 자체가 이미 트레이닝 로스에 대한 그레디언트에 디펜드 한다고 말씀드렸고, 그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셈 오브젝티브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 이 세컨드 오더 텀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여기서는 아까 처음에는 그냥 컴퓨테이션 에피션시 위해서 세컨드 오더 텀을 쓰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, 사실은 쓰면은 조금 더 사실은 정확한 어프록시메이션이 사실은 가능하게 되죠. 그래서 실제로 그 정확한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게 이 제너럴리제이션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는지를 실험을 했습니다. 그래서 셈 오브젝티브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요 W 플러스 기존 우리가 퍼스트 오더 텀만 썼을 때는 요 W 플러스 계산된 이 입실론 햇에 대해서 이벨리에이트한 그 트레이닝 로스 그레디언트, 그리고 세컨드 오더 텀 두 개 다 사실은 써가지고 셈 오브젝트에 대한 그레디언트 계산해야 되는데, 요거를 이제 둘 다 한번 써보겠다 실제로 그렇게 실험을 해봤더니, 놀랍게도 그 세컨드 오더 텀을 버리는 게, 그러니까 쓰지 않고 그냥 퍼스트 오더 텀만 가지고 셈 오브젝티브 그레디언트를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게 더 좋은 성능이 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 퍼스트 오더 그리고 세컨드 오더에 대한 업데이트의 시밀러리티를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볼 때 트레이닝 프로시저 한 중간까지는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되는데, 컨버전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중간 이후부터는 이 퍼스트 오더하고 세컨드 오더의 업데이트가 서로 좀 이렇게 달라지는, 시밀러리티가 좀 낮아지는 뭐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요거는 사실 어떤 피처 워크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, 더 정확한 그레디언트 어프록시메이션 했음에도 왜 성능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어, 더 단순한 어프록시메이션, 퍼스트 오더 텀만 써서 어프록시메이션 했을 때 성능 개선이 있는지를 피처 워크로 좀 남겨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어떤 놈을 써야 되냐. 결국 P는 그냥 1부터 인피니티까지 다 사실 가능한데, 입실론 햇을 계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클로스 폼으로 계산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듀얼 놈 프로그램처럼 풀면은요. 그래서 P가 만약 2일 때, 그러니까 2 놈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, 인피니티 놈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. 그래서 요거 이제 뭐 2 놈하고 인피니티 놈하고, 그리고 이 퍼터베이션을 어떤 놈볼에 컨스트레인된 엡실론 말고 그냥 랜덤하게 가우시안으로부터 샘플 해가지고 랜덤한 퍼터베이션을 줬을 때 다 비교를 해봤는데, 임피리컬하게는 이제 투놈의 바운드된 입실론을 찾는 게 제일 좋다고 실험에서 보였다고 합니다. 네, 그리고 추가로 이제 M 샤프니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요. 셈을 실제로 모델 트레이닝에 활용을 할 때, 뭐 당연히 두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, 첫 번째는 이제 배치마다, 미니 배치마다 셈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,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GPU 같은 엑셀러레이터마다 셈 업데이트를 계산을 해가지고,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 여러 GPU를 쓰면은 각각의 GPU에 대해서 계산된 셈 업데이트를 에버리지를 해가지고 모델 업데이트를 할 때 활용을 하는 실제 셈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렇게 할 때 이제 각각의 엑셀러레이터가 배치의 미니 배치의 서브셋인데 그 서브셋 각각의 사이즈가 이제 n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요.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미니 배치 자체를 배치 자체를 각각 n 개의 크기로 서브셋으로 잘라가지고 셈 업데이트를 해서 애그리게이션을 하는 게 효과가 있냐라는 걸 본 건데요. 그러니까 결국 이 m이라는 서브셋의 사이즈가 샤프니스에 실제 영향을 주는지를 봤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다양한 이 서브셋 사이즈 m을 시도를 해서 평가를 했고요. 여기서도 이제 좀 m의 절대적인 사이즈가 작을수록 서브셋 사이즈가 작을수록 더 좋은 제너레이션 어빌리티를 보여줬다고 하고,
요런 건 사실 최근에 어떤 딥러닝 트레이닝, 특히 이제 그 parallelization을 많이 하는 딥러닝 트레이닝의 흐름과도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집니다.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트레이닝 사이즈 n보다 훨씬 작은 n을 썼을 때 쓸수록 그 제너레이션과 더 코릴레이션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요. 요거는 이제 뭐 M sharpness하고 그 제너레이션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으로 그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실제로 이게 왜 그런지는 명확하게 뭐 설명이 되진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샘의 어떤 그 효과 중 하나로 실제로 이 샤프니스가 좀 줄어드냐, 줄어드는 방향으로 모델 파라미터가 컨버지를 하느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 이제 해시안 스펙트라를 본 건데요. 그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샘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모델 트레이닝을 했을 때 로우 커버처, 로우 샤프니스를 가지는 미니마로 모델 파라미터들이 컨버전스를 하느냐를 본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모델 파라미터의 해시안의 스펙트럼을 그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실 했고요. 그래서 여기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 맥시멈 아이겐 밸류 같은 것도 샘을 활용을 했을 때 훨씬 더 값이 작고, 그리고 어, 그 그리고 이 스펙트럼 같은 것도 보시면은 이 트레이닝이 진행될수록 샘으로 했을 때 이 스펙트럼이 왼쪽에 좀 몰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샘을 실제로 활용을 했을 때 더 그 플랫한 미니마로 컨버지를 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예, 그래서 결론은 sharpness aware minimization 여기 연구에서 프로포즈를 했고요. 요거는 사실 뭐 굉장히 효과적이고 동시에 그 구현도 굉장히 쉽고 efficient한 테크닉인데, 굉장히 많은 벤치마크 데이터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뭐 어그멘테이션을 쓰거나 뭐 레그레이션을 쓰거나 아키텍처를 새로 만들거나 그런 시도들보다 좀 효율적으로 제너레이션 어빌리티를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른 어떤 성능 향상을 위한 방법론하고 컴패티블하다는 장점이 있고요. 그리고 M sharpness라고 하는 거, 그러니까 여러 그 배치의 subset M 사이즈가 M을 가지는 그 배치의 subset들로 샘 업데이트를 이렇게 패러럴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평균해서 샘 업데이트를 실제로 계산하는 뭐 그런 것들이, 그런 방식으로 샘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을 때가 더 좋은 그 일반화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. 그 글로벌 샤프니스를 가지고 샘 업데이트를 하는 것보다요. 그리고 요 저자 중 한 분이 말씀한 개선돼야 될 문제로는 샘 테크닉이 사실 그 어프록시메이션들에 많이 좀 릴라이를 하고 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그 W 플러스 입실론 요거에 대한 그 트레이닝 셋 로스를 계산을 할 때 퍼스트 오더 테일러 익스펜션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어프록시메이션을 했거든요. 그렇게 할 때 어프록시메이션 에러 같은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거고, 그리고 사실 그 샤프니스하고 플랫니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 입실론을 피놈 레디우스 로우를 가진 피놈에 대한 그 컨스트레인트를 두고 계산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을 또 한 거잖아요.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에러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있고, 그리고 사실 또 미니 배치하고 그 아까 M 샤프니스에서 얘기했던 그 어떤 그 그레디언트 계산할 때 어프록시메이션 노이즈 같은 거,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 샤프니스 노이즈랑도 샤프니스 어프록시메이션에 대한 노이즈랑도 관련이 되는데, 그 실제로 이제 왜 좋은 성능이 나왔는지는 추후에 연구가 돼야겠지만 뭐 결국 그런 것들을 좀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세컨드 오더 텀을 아까 넣었을 때 오히려 그 성능이 좀 하락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요게 사실 세컨드 오더 텀을 활용을 해가지고 샘 오브젝티브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게 정확한 어프록시메이션이 조금 더 정확한 어프록시메이션인데 왜 성능이 하락이 있는지에 대한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요 다른 연구들인데 그 샘을 이제 여기서는 뭐 와이드 레스넷이나 뭐 이피션트 뭐 이런 거 썼는데 그 다른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해서도 활용 가능하냐, CNN 말고 뭐 그 비전 트랜스포머나 뭐 믹서 같은 그 비전 모델들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냐 해보니까 그
여러 가지 요 말씀드린 뭐 트랜스포머나 그 NLP 기반 그 비전 모델들에 대해서도 그 샘을 활용했을 때 좀 플랫한 로스 랜드스케이프를 얻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. 그리고 그 인터프레터빌리티 측면에서 특히 이제 그 BIT 같은 거에 어텐션 맵을 뽑아봤을 때 그 샘을 활용을 했을 때가 이 어텐션 맵 기반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인터프레터빌리티가 좀 향상이 됐다. 여기 이제 오른쪽이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샘을 활용해서 트레이닝한 BIT의 어텐션 맵이고 이게 그렇지 않은 건데 훨씬 더 좀 어텐션 맵만 봤을 때는 인터프레터빌리티가 좀 향상됐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사실 요것들도 이제 저자 중 한 분이 이제 그 세미나 할 때 말씀한 내용인데요. 그 reproducibility 측면에서 우리가 그 동일한 세팅, 동일한 어떤 그 세팅으로 모델을 계속 트레이닝할 때마다 그 랜덤하게 성능이 바뀌잖아요. 근데 샘을 썼을 때는 reproducibility가 훨씬 더 높더라라고 하는 어떤 결과도 있습니다. 예, 요거는 뭐 레퍼런스고 그 최근에는 이샘 샤프니스 어웨어한 그 미니마이제이션 테크닉들이 많이 연구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양한 방면으로 이렇게 티오리티컬하게 그리고 뭐 임피리컬하게 연구들을 좀 찾아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